간헐적 단식 이야기하면 꼭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거 결국 굶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만 빠지고 요요 오는 거 아니에요?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에 맞는 시간으로 시작하고 식사 시간 안에 제대로 먹고 무리하지 않으면은 간헐적 단식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식사 습관이 됩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16시간은 무조건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고 막상 또 공복이 엄청 길어지니까 저녁에 막 입이 터져가지고 엄청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을 빼는 방식인지 오히려 저는 먹는 거에 더 집착하는 방식인지 헷갈릴 때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법을 좀 바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헐적 단식하면서 지킨 딱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복 16시간은 저에겐 너무 힘들어서 저는 14시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을 수 있는 시간 아니라고 해서 이걸 계속 먹기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끼니로 먹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먹되 단 1인분만 먹는 거였습니다. 한때는 이랬던 모습에서 이렇게 제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정도 이걸 했을 때 17kg가 빠졌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 자체는 누구나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다들 16대 8을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16시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히려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밤에 입이 터지고 죄책감에 다음날 막 더 굶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먹는 거에 더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이게 제 느낌만은 아니더라고요.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 따르면 약 37,000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끝까지 완료했습니다. 첫 주는 평소대로 먹고 그 다음 2주는 하루 14시간 공복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에너지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속이 편해졌다고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러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꾸준히 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들쭉날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16시간보다는 매일 되는 14시간이 낫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 마지막 식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해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듭니다. 보통 12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지방을 꺼내 쓰는 비중이 올라간다고 해요. 이걸 대사 스위치라고 부르는데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저장 스위치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이 시점은 그날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공복이 길어질수록 몸은 저장해둔 에너지를 꺼내 쓰는 쪽으로 갑니다. 14시간 계산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저녁 7시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저녁 8시에 먹었으면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그리고 그 중에 7, 8시간은 주무시는 시간이잖아요. 실제로 깨어나서 참는 시간은 저녁에 2시간, 아침에 1~2시간이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라 야식 안 드시고 아침을 살짝 늦추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할만해요. 다음은 저녁을 먹고 그날 먹는 건 다 끝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설거지를 하고 나면 다시 냉장고 문을 안 열었습니다. 사실 살찌는 건 점심에 먹은 밥 한 공기보다 저녁에 먹는 야식이 훨씬 문제예요. 뭐 과자 한 봉지, 라면 하나, 음료 하나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밤에는 몸이 그걸 그대로 몸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바꿨는데요. 아침을 굶기보다는 밤에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너무 배고프다 싶으면 저는 이제 소금물부터 마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아침에 느끼는 허기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갈증일 때가 많았어요. 물 한 잔 마시고 10분쯤 지나면 꽤 가라앉더라고요. 소금물 같은 경우는 혈압이 있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을 드시지 마시고 물이나 무가당 차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건 라떼, 주스, 당이 들어간 음료예요. 이걸 드시게 되면은 공복 시간이 깨지니까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핵심은 아침을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혈당을 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냐 안 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배고픔에 대해서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배고픔은 계속 심해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파도처럼 확 왔다가 지나가요. 이게 실제로 배고픔 호르몬은 안 먹어도 2~3시간쯤 지나면은 확 가라앉습니다. 게다가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평소 식사하시던 시간에 맞춰서 나오도록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14시간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덜 배고픈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내가 못 버틸 만큼 배고픈 게 아니라 배고픔은 좀 파도 같은 거구나. 물 한 잔 마시면 10분이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먹는 시간 안에서도 계속 먹지 않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먹는 시간이 8시간이니까 그 안엔 계속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는 아니더라고요. 계속 집어먹게 되면은 몸 입장에선 그게 계속 식사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안에서도 끼니를 정했습니다.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중간 간식은 최대한 줄였고요. 배고프면 물이나 차를 마셨고 정말 힘든 날에는 다음 끼니에 이제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하려고 했습니다. 점심은 그냥 일반식 먹었어요. 밥 먹고 국 먹고 고기, 계란, 두부 다양한 이제 반찬에서 먹었는데 대신 밥 먹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채소 먼저 먹고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같은 밥상인데도 밥을 덜 먹게 됩니다. 실제로 웰 코넬 의대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단백질이랑 채소를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었더니 식후 혈당과 인슐린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어렵겠지만 혈당을 덜 올리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정말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채소랑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를 채워두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밥량이 확실히 많이 줄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또 중요한 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음료입니다. 저는 살이 쪘을 때 탄산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밥 먹고 하나, 입이 심심하면 하나. 근데 이게 밥보다 무서울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또 액체로 들어오는 당은 포만감이 약합니다. 마셔도 배부르는 느낌이 별로 없는데 또 다음 끼니에서는 그만큼 덜 먹게 되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먹는 양이 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든 음료를 줄이는 게 체중 감소랑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식후 음료부터 끊었는데 이것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는 게 꽤 빨리 왔어요. 단맛이 너무 당길 때는 밤에 간식으로 먹지 말고 낮에 식사 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덜 무너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녁을 1인분만 먹는 거였는데요. 근데 핵심은 먹고 싶은 걸 아예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되게 육류를 좋아해서 제육이나 불백 이런 거 되게 즐겨 먹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먹는 날이니까 끝까지 먹자가 아니라 먹고 싶은 건 먹되 1인분 안에서 끝내자. 이 차이가 정말 컸어요. 예전에는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배불러도 계속 먹었는데 이게 1인분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니까 다음날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저는 배불러도 남기면 안 되는 사람처럼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릴 때 밥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배부른데도 꼭 끝까지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1인분만 먹더라도 첫 숟가락부터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순서입니다. 채소랑 단백질 먼저 먹고 밥이나 면을 나중에 먹으면 멈추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할 때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이따 오래 굶어야 하니까 미리 많이 먹자. 오래 굶었으니까 보상으로 많이 먹자. 이 두 개를 하게 되면은 단식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공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후에 과식을 하게 되면 몸은 그냥 좀 지방을 다시 채우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걸 알고부터 단식 전후에는 특별히 더 먹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먹고 시간이 되면 멈추는 거에 좀 집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은요. 솔직히 운동으로 뺐다기보다 먹는 리듬을 바꾸면서 빠진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도 아예 움직인 건 아니고 걷는 양을 늘리고 컨디션 좋은 날에는 짧게라도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운동을 벌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갑자기 운동을 세게 하면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는 리듬을 먼저 바꾸고 움직임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얻는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무너지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술 좋아하고 마시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었는데요. 한번 무너졌다고 난 역시 안 돼. 다음 날까지 놓아버리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날은 그날이고 다음 끼니부터 평소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이어트는 한 번도 안 무너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빨리 돌아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간헐적 단식을 그리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16시간을 억지로 버티지 않고 14시간부터 시작했고 먹는 시간에 계속 먹지 않고 끼니 때만 먹고 점심은 채소, 단백질 먼저 먹고 이후 탄수화물 먹는 순서로 저녁은 먹고 싶은 걸 먹되 1인분에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은 다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기, 배고프면 물 먹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16시간, 18시간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 먹고 냉장고 문 다시 안 열기, 내일 첫 끼를 살짝 늦춰보기, 밥 먹을 때 채소부터 먹기, 이 정도면 충분히 시작합니다. 이걸 3일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 정도 하게 되면 그때 몸이 좀 적응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체중계 숫자보다 주위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실 겁니다. 너 살 빠졌어? 이 말 들으면 그때부터 좀 더 즐거워지실 거예요. 자세한 정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저녁 먹고 나서 냉장고 문 열지 않기.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도 오히려 살이 안 빠지는 실수들을 정리해볼게요.